이제 이어서 저번 시간까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 계산하는 방법 부지런히 좀 연습했을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10가지 딱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료 준 거 증명도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우리 유형 6번 증명은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증명을 하여라 라는 문제보다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가 주로 나올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에 맞춰서 추측해보면 되겠고, 우리 205번 문제를 해볼 건데, 205번 문제는 이게 뭐라 그랬다? 내가 로그 A의 B인데 내가 원하는 밑 C라는 밑이 필요하다 해서 밑 변환 공식을 그랬지. 밑을 C로 바꾸면 밑은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가는 이런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공식을 왜 이런 공식이 탄생했냐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차근차근 로그 A의 B를 X다 라고 했대. 됐냐? 그 다음에 로그 C의 A를 뭐라 그랬어? Y다 라고 했어.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뭐 했냐?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의 X제곱이 B다. 그 다음에 여기 C의 Y제곱이 A다. 이렇게 났네. 그 다음에 B는 뭐냐? 여기서 B는 했대. B는 뭐야? A의 X제곱이잖아. 맞아? A의 X제곱인데 A라는 놈이 C의 Y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A 대신에 다시 C의 Y제곱을 이렇게 넣었어. 왜냐면 밑에 보기 중에 A의 X제곱이 없잖아. 다 C로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C로 바꾼 거야. A의 X제곱이었는데 A 대신에 C의 Y제곱을 넣고, 그러면 C의 XY제곱이네. 됐어? 그래서 가는 C의 XY제곱일 거고, 그러면 B라는 놈이 여기 B라는 놈이 C의 XY제곱이니까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XY는 밑에 XY는 지수는 밑이 C인 로그의 B, 이렇게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네. 따라서 로그 C의 B가 XY이므로 X 대신에 아까 X가 뭐라 그랬냐? 여기 로그 A의 B라고 그랬지. 여기 로그 A의 B를 썼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를 썼어? 로그 C의 A를 썼어. 그래서 로그 C의 B라는 놈은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더라. 자, 뭐 이때 나에서 나가 뭐냐면 최초에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A는 0이 아니고 A는 1이 아니고 C는 1이 아니래. A가 1이면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다 그 말이야. A가 0이 아니니까 결국 뭐가 0이 아니야? 로그 C의 A도 0이 아니잖아. A가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라고. 얘가 0이 아니어서 뭐 한 거야?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우변에 있는 요놈 로그 A의 B는 얘로 나눴으니까 얘가 밑으로 갔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이 성립한다 라고 밑 변환 공식, 요거 밑 변환 공식을 이런 과정으로 쭉 증명을 했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게 가. 그 다음에 나가 뭐냐면 여기 A는 1이 아니다. 이게 나.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어서 나눌 수 있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빈칸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공식들이 왜 성립하냐는 거기 나와 있는 잘해준 거 한번 보고 판단하면 되고, 이제 이어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지수에서도 그런다 그랬잖아. 지수도 지수 법칙 외우고, 지수도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이 유형은 이렇게 푼다, 이 유형은 이렇게 푼다. 그러면 로그 문제도 정해져 있다고. 왜? 지수에서 어차피 온 거니까. 자, 207번. 로그 7의 2는 A고, 로그 7의 3은 B다. 이거일 때 로그 7분의 1의 18을 AB로 나타내봐라. 로그 7분의 1의 18을 나타내래. 자,
자, 문제에서 항상 지수 법칙을 쓰든 로그의 성질을 쓰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밑을 통일해줘야 된다 그러잖아. 밑 통일이 제일 먼저 할 일.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뭘로 주어졌다? 밑이 7로 줬잖아. 7. 근데 얘는 7분의 1이네. 그럼 밑을 7로 통일할 수 있냐? 왜? 7분의 1은 7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7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분모로 보내면 마이너스 로그 7에 18은 소인수분해 9, 2, 18 하니까 이거네. 2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럼 로그의 성질 중에서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었지. 그럼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를 덧셈으로 쪼갤 수 있잖아. 마이너스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뭐라 쓸 수 있다? 3의 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3의 제곱의 2는 어디로? 앞으로 딱 떨칠 수 있잖아.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요런 게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요런 거를. 그래서 요 놈이 뭐다? A다. 요 놈이 뭐다? B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답은 1번이 되겠고, 저런 식으로 이제 밑을 통일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무언가로 나타내주면 되겠고, 우리 209번을 다 풀지는 않고 힌트만 줄게. 209번은 로그 2의 3이 A고, 이번엔 다르네. 로그 3의 5가 뭐다? B네. 두 개의 밑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것도 뭐야? 로그 60에 90이니까 다르잖아. 자,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힌트가 여기 숨어있어. 이 3하고 요 3하고 똑같잖아. 우리 대각선은 똑같으면 뭐가 생각나냐? 공식. 지우개. 그렇죠. 이렇게 지울 수 있다라는 공식이 생각나지. 어떻게 하면?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곱하면 지우개 써서 로그 2의 5가 AB네. 그러면 3개로 주어진 거. 밑이 2인 거 주어진 거고, 밑이 3인 거 주어진 거고, 밑이 2인 거 주어진 거니까 밑이 2인 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 이렇게. 로그 2에 60 소인수분 해야겠지? 로그 2에 얼마? 90 소인수분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뭐하고 뭘로 나타내면 된다? 2니까 3하고 5로 나타내면 된다고. 얘가 다 3하고 5하고 2로 나타내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로그의 밑이 다를 때는 곱해보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통일을 하는 거야. 밑이 2인 거를. 근데 요거 소인수분해 하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 그럼 또 아까 요거 같이 쪼개면 되지. 쪼개서 다 계산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 그거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다르게 주어진 거야. 이걸로 해볼게. 211번. 211번으로 해볼게. 2의 a제곱이 x고 2의 b제곱이 y.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 xy에 xy 세제곱 이걸 나타내고 요거랑 똑같은 거. 얘랑 이제 똑같은 건데 결국에 이건 뭐냐? 이렇게 얘를 3하고 5로 나타내라 그 말이고, 얘는 바꾸면 지수는 로그 2의 x, 지수는 로그 2의 y. 이렇게. 그럼 밑이 얼마인 로그로 바꿔라 이 말이라고?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라 이 말이라고. 그럼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에 xy니까 x 더하기 y 이거냐? 연습 많이 해야 돼. 로그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보는 기호니까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는 로그 2의 xy를 더하기로 쪼개고, 로그 2의 xy 세제곱을 쪼개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y 세제곱인데 y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떨어져서 3 로그 2의 y 이렇게. 연서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바로 한 방에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당연히 한 방에 못하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아 내가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야 되구나.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보면 로그 얼마? 2의 xy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뭐 xy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진수에 xy 곱해져 있고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기로 쪼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로그 2의 xy 그럼 똑같이 얘도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의 세제곱인데 y의 세제곱은 진수의 지수니까 요 3을 앞으로 떨쳐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3 로그 2의 y구나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게 연습이 되면 아까 같이 한 방에 딱 할 수 있다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거를 연습해봐라 그 말이야. 그럼 나왔잖아. 얘가 A고 얘가 B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3B 이렇게. 그래서 우리 211번은 앞에 나왔던 뭐요? 207번, 뭐 208번 이런 거랑 비슷한 유형이네. 문자로만 나와 있는 차이요. 숫자에서 문자로만 바뀐 거의 차이고. 일단은 보시다시피 로고의 성질을 정확하게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다음으로 유형 9번. 유형 9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윤성이. 네? 무슨 생각이 들어? 어... 214번 문제를 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어? 214번 문제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지수법칙? 그것도 지수법칙에서 봤어. 어디? 봐봐. 14쪽에 94번하고 문제가 똑같네. 다르지? 숫자가 다른지. 어때? 똑같아. 다르지? 같아? 달라? 야이씨 달라? 94번하고 214번하고 다르냐? 똑같잖아. 지수법칙으로 풀 때 아마 너네는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이게 나중에 로그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잠깐 소개를 했을까요?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너네가 딱 내가 그랬잖아. 지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지수 문제 이거 지수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이 나야 돼. 지수로 풀면 이걸 어떻게 푸냐. 16의 x제곱도 36이고 81의 y제곱도 36이니까 밑을 통일할 수 있네. 여기다가 똑같이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여기다 똑같이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얼마? 16은 36의 x분의 1제곱이고 81은 36의 y분의 1제곱이네. 그럼 지수에다가 x분의 1, y분의 1 만들었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면? 곱하면 36에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냐? 4의 제곱 9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9의 제곱 곱하면 먼저 4하고 9하고 곱하고 제곱 얼마? 36의 제곱이네. 이렇게 그러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얼마다? 2네. 이렇게 푼 게 지수를 이용해서 푼 거라고. 이렇게 푼 게. 그러니까 저 문제를 보자마자 저놈은 뭐다? 지수 문제다 라고 알아야 돼 사실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힘들겠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이제 지수 문제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 95번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재 215번도 마찬가지고 15의 a제곱이 25라는 말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하니까 옆에 a분의 2가 5의 제곱에서 2요. 125는 5의 세제곱이요. 5의 세제곱이니까 뒤에 3, b분의 3의 3이 5의 세제곱이라서 3이라고 그랬대. 그거는 지수 문제로 푸는 때 그런 거고 로그는 이제 조금 더 쉬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뭔 말이냐? 이런 지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x 구해서 역수 취하고 y 구해서 역수 취하면 되지. 그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내가 x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16에 여기다가 자 16의 x제곱이 36이라는 사실 알아? 그럼 여기서 x 구할 수 있다고. x는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 지수는 로그 미세 지수수. x 구해보면 돼. 다음 16에 아니고 81에 y제곱이 36이잖아. 그러면 내가 y는 하고 y 구해볼 수 있다고.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 로그 얼마? 81분의 36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x 구할 수 있고 y 구할 수 있다고. 얘가 36, 얘가 36 하면 얘가 36에서 x 구할 수 있고 얘가 36 하면 여기서 y 구할 수 있고. 됐냐?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x분의 1이요. 그럼 역수. 자,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미하고 진수하고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꿔. 이렇게. 미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꿔. 그랬더니 문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가 밑이 거짓말처럼 통일이 됐네. 이렇게. 로그 36, 로그는 36 이렇게 통일이 됐지. 그러면 그대로 x분의 1에다가 y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한다? 두 값 얘랑 얘랑 더하면 되지. 로그 36에 16하고 80이라고 더하면 돼. 더하는데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81. 그러면 16은 아까 저기 4의 제곱이고 얘는 9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다? 36의 제곱이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진다. 해서 2 곱하기 로그 36에 36이니까 1. 그래서 2는 요렇게 구한 게 뭐야? 요렇게 구한 게 뭐야? 로그로 구한 거야? 똑같잖아. 이렇게 구해도 로그, 지수로 구해도 2. 똑같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같이 이렇게 지수 문제다라고 알아야 돼. 또 지수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로그 문제로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x 구할 수 있고 y 구할 수 있으니까 x 구하고 y 구해서 그냥 로그로 이렇게 풀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 로그로 푸는 방법만 알면 직관적으로 너네가 가장 쉽게 수학적으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얘가 36이니까 x 구하고 얘가 36이니까 x 구하고 얘가 이거니까 y 구하고 역수 취하고 역수 취해서 더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한 거잖아. x 직접 구해보고 y 직접 구해서 산수 계산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문제도 그랬잖아. 25가 왜 있냐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있는 거고 125가 왜 있냐면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양변에 a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 해야지 a분의 2가 나오는 거고 지수에 b분의 3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 지수 문제 풀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진짜 지수 문제 푸는 형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 방법을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로그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지만 지수에서 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로그로 바꿔서 풀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직관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푸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한다고. 왜냐면 이렇게만 풀면 이렇게 푸는 방법을 너네가 몰라. 그럼 이걸 절대 지수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연습할 때 둘 다 하는 거를 좀 연습해야 돼. 딱 아까 그랬다고 214번 문제를 보고 어디서 봤는데? 라고 너네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왜냐면 지수 문제 유형이니까. 자, 옆으로 와서 이제 유형 217번을 해볼 건데 자, 두 양수 xy다. 왜 양수 xy라고 했냐? 옆에 보니까 x가 뭐다? 진수에 있는 문자고 y가 진수에 있는 문자. 즉 여기 보면 로그 9의 x제곱
플러스 로그 3의 y는 1이다 라고 나왔는데 진수 조건을 만족하라고 x, y는 양수다 라고 나온 거야.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야. 서학은 9는 뭐야? 3의 제곱이네. 요거 앞으로 떨어져서 2, 요거 앞으로 떨어져서 2. 그럼 약분되네.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y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우리 뭐 미시 같은 로그의 덧셈은 친수끼리 곱셈 1. 그럼 x, y는 얼마다? 3의 1제곱 3이네. 217번에 주어진 조건은 x, y는 3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옆에 내가 코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3에 눈 크게 뜨고 봐야겠네. 로그 루트 3에 x 곱하기 9에 로그 3에 y 이거냐? 뭐 하고 싶냐 딱 보자마자. 제곱하고 싶어. 그 9를 3으로 처음 배울 때 바로 너네가 이걸 딱 알면 천재 돼? 근데 아까 그랬잖아. 푸는 방법이 있고 해법이 있어. 너네 눈에는 숫자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네. 지수 문제나 로그 문제는 미슬통이라는 게 중요하다. 3, 3, 3, 3으로 보여야 돼. 플러스 이런 공식이 있었어.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x에 로그 루트 3에 3으로 보여야 돼. 얘는 y에 똑같잖아.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로그 3에 9로 보여야 돼. 됐냐? 자, 얘는 3으로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으로 보인다고. 3으로 나타내면 3의 2분의 1제곱이요. 미세 지수는 역수로 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로 나가네. 그러면 로그 3의 3은 지워져서 없어. 2요. 저거는 2. 로그 루트 3의 3은 2요. 당연히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고 요거는 앞으로 떨어져서 얼마요? 2네. 그럼 결국 뭐다? x제곱 y제곱인데 제곱제곱이면 먼저 곱한 다음에 제곱해도 돼. 얘가 3이니까 제곱하면 얼마다? 9다. 이렇게. 처음에 너네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이런 게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너네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보이면 천재지. 뭐 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구나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배워서 잘할 수는 없어. 경험하는 거라고. 나머지 문제도 다 마찬가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풀구나,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풀구나 라고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안 풀리는 게 맞아. 야, 한번 이거 개념 살짝 듣고 이 문제가 풀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푼다 저런 식으로 푼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2번, 3번, 4번 할 때는 너네가 이제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넘어와서 자, 로그 3의 15도 숫자를 써놓은 거잖아. 숫자를 써놓은 거니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로그 3의 15라는 거는 우리 먼저 루트 예를 들어서 14라는 놈은 정수 부분이 얼마요? 어떻게 찾아? 얘보다 작은 제곱수, 얘보다 큰 제곱수.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4니까 얘는 얼마다? 3점 얼마다? 그러면 루트 14의 소수 부분은 항상 원래 숫자에서 얼마를 뺐다? 정수 부분을 뺐지. 얘가 소수 부분이었네. 똑같아. 지우고. 내가 저놈의 소수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러면 먼저 뭐를 찾아야 된다?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얘보다 살짝 작은 정수, 또 살짝 큰 정수를 찾아야 돼. 얘보다 살짝 작은 정수는 뭘까? 3이 제곱이 돼? 9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15는 얼마다? 이거 떨어지면 2. 2보다는 크고 이거 떨어지면 3. 3보다는 작으니까 몇 점 공시랑? 2점 공시라고. 2점 얼마라고?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항상 뭐라 그랬어? 원래 숫자에서 뭐를 빼라? 정수 부분을 빼라. 그래야지 소수 부분보다 알파라고. 얘가 알파네. 항상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야지 소수 부분이라고.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라는 놈을 로그 3의 3의 제곱 9라고 쓸 수 있고, 미시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뭐를 쓸 수 있다? 나눗셈 9분의 15라고 쓸 수 있네. 알파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어. 문제에서 뭐 구하래? 3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래. 3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썼더니 공식이 딱 보이네 또.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 로그의 성질을 이렇게 지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얼마다? 9분의 15다. 9분의 15 약분하면 얼마? 3분의 5. 당황하지 말고 다 배웠다고. 이렇게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 그 다음에 뺄셈은 뭐 나눗셈. 그러면 더하기하고 뭐 곱하기가 들어있는 어떤 개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제 225번을 보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에 3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이 얼마냐? 6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냐? 그럼 이거 가지고 로그에다 그냥 짬뽕해서 써먹으라고. 로그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로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로그에 밑이 똑같네.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 다음에 베타 이거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 쓸 수 있다?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둘이 곱하면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다 숫자만 넣어. 이거 얼마요? 6. 이거 얼마요? 6. 로그 6의 6은 1.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개념을 로그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말은 로그의 성질 10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다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네. 지수 법칙은 너네가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물론 조금씩 계산하는 게 까다롭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로그는 이런 성질들을 정확하게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게 바로 딱 보일 거고, 228번도 마찬가지.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또 똑같이 쓰는 건데,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래. 얘 두 근을 이제 로그로 표현했네. 로그 3의 a 그 다음에 로그 3의 p라고 했대. 그러면 또 근과 계수 관계 로그 3의 a에다가 로그 3의 p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다? 4다. 다음 두 근의 곱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p는 a분의 c니까 1이네. 근데 로그끼리 곱한 거는 뭐라 그랬냐? 로그끼리 곱한 거는 지우개밖에 공식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잘 써먹을 확률이 적어. 물론 써먹을 수 있지만 써먹을 확률이 적고, 우리 로그의 합이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지금? AB는 81이라는 거 할 수 있네. 로그 3의 AB가 4니까 3의 4제곱 81.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거를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뭐 구하라 그랬다? 여기다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구해라. 이건 그냥 진짜 단순 무식한 문제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문제에서 구한 거는 뭐요? 밑이 3인 로그에 합하고 곱을 한 거. 밑이 뭐인 로그? 그럼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야지. 로그 3의 A, 로그 3의 B, 로그 3의 B, 로그 3의 A 이렇게. 우리 지수에서도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지수에다가 유리수를 써놓으면 내 눈에 잘 안 보여. 이게 P요. 이게 Q요. 이게 P요. 이게 Q요. 맞아? P 더하기 Q가 4고 P 곱하기 Q가 1일 때 이게 P요. 이게 Q요. 이게 Q요. 이게 P요. 뭐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네. P 더하기 Q가 4고 PQ가 1일 때 P분의 Q 더하기 Q분의 P 구하라고 뭐요? 통분하면 되잖아. PQ분의 P제곱 Q제곱. 그럼 곱셈 공식 변형 P 플러스 Q의 제곱 빼기 2 PQ 요거제. P 더하기 Q 나왔잖아. 4라고. PQ 얼마라고? 1이라고 나왔잖아. 넣어서 산수계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지수에서도 이렇게 근거와 계산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가 아마 나왔다고. 딱 보면 잘 안 보이게 나온 거야. 얘도 뭔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나온 거야. 그냥 문자를 우리 근거와 계산의 관계 할 때도 그냥 수학상에서도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봐봐라.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구해라. 그럼 뭐야? 얘 두근을 여기 지우고 똑같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1일 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구하라 그러면 통분하잖아. 이렇게 맞냐? 이렇게 통분했어. 근데 그게 그냥 안 보이게 써놓은 것 뿐이라니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써놓고 합하고 곱이 나오는데 밑변환 공식을 한번 쓰라고 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가 나오면 밑변환 공식을 한번 딱 써주면 뭘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P분의 Q, Q분의 P 이렇게. 지수에서도 그랬었다고.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과 뭐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를 풀 때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치환이라는 걸 좀 이용해서 치환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 좀 바뀐다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좀 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응용 문제 다른 단어라고 이렇게 뭐 근거계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해서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응용하는 거 했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풀려면 로그의 성질을 다 이제 알아야 돼. 다음 우리 보자. 거듭제곱근 배울 때 루트는 제곱근은 즉 세제곱근은 3이고 네제곱근은 3인데 제곱근은 2를 안 썼잖아. 왜 2를 안 썼을까? 가장 제일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쓰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로그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밑이 있어. 자, A의 X제곱이 B라 그러면 로그는 뭐를 써먹는 거다? 지수를 써먹는 거다. 그래서 X는 로그 뭐? A의 B 이렇게 쓰네. 그러면 요거 여기 숫자가 밑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요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0진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7128은 7.12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써서 요 3을 써먹으면 된다고. 아까 뭐 저번에 했잖아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3천만 킬로미터인가 뭔가 기어. 그러면 1억 3천만이면 1.3 곱하기 10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의 9제곱. 그러면 0을 9개 써야 되는데 1억이라는 큰 숫자가 있으면 그거가 1억 7천만 잘 모르겠고 아무튼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걸 다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숫자만 써먹는 게 뭐라 그랬어? 이 숫자만 써먹으려고 로그라는 걸 만든 거야 새로.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활용한 거야. 그럼 결국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10진법. 10진법이라는 거는 10이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막 5지법 이런 거 배웠거든. 5지법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2, 3, 4
1, 2, 3, 4, 5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오진법은 이렇게 써야 돼. 1, 0 이게 오진법이야. 이진법 너네 컴퓨터가 이진법이지. 0, 1, 2를 쓸 수가 없어. 한 자리 올려. 3은 1, 1이요. 4는 1, 2가 아니요. 한 자리 올려. 2, 0도 아니요. 1, 빵빵. 이렇게 쓰는 게 이진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컴퓨터는 이렇게 쓴다고 숫자를. 아무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1에 쓸 때 한 자리 올라가는 10진법이다. 그래서 요게 밑으로 와서 밑이 10인 로그를 제일 많이 쓴다. 제일 많이 쓰니까 어찌면 돼? 지우면 돼. 안 쓸 거야. 샤프심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제일 많이 쓰이는 로그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상용 로그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상용 로그는 이제 너네가 우리는 수학 이거 장단하고 끝나지만 우리 아까 그랬잖아. 뭐 천체를 연구한다든가 아무튼 빛이 빠르니까 그 숫자가 클 거 아니야. 그런 걸 연구하는 거는 당연히 그 큰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로그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그 로그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건데 물론 컴퓨터가 할 건데 그런 걸 계산하려면 무언가 계산되어 있는 표, 우리 제곱근 표 같이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 있나? 뒤에 한번 봐보면 상용 로그 표가 있을 거야. 아마 있네. 어디 보자. 우리 교재 172쪽 저 뒤에 상용 로그 표가 있고 그거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4번째 자리까지 딱 표시를 해놓은 게 상용 로그 표 해갖고 딱 있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232번 같은 문제 그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을 취하면 이 상용 로그 값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어 사실. 근데 그런 거는 교과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상용 로그 값을 구해서 제일 많이 쓰니까 실질법 가지고 상용 로그 값을 구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 활용하는 문제 말고 그냥 계산하는 것만 살짝 좀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231번 자 로그 2가 로그 10의 2인 거지. 로그 2를 계산해 봤더니 0.3010이래. 로그 2는 0.3010이래.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1번 로그 4를 구할 수 있네. 자 로그 4는 어떻게 구하냐?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요게 앞으로 딱 떨쳐지니까 뭐요? 2 곱하기 로그 얼마다? 2다. 그러니까 로그 2에다 2배 하면 되네. 그럼 얼마다? 0.6020 이거네. 1번 맞았네. 다음 2번 로그 16분의 1. 자 로그 16분의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4제곱이 16 그것의 역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맞냐? 마4 앞으로 떨어져서 얼마다? 마4 곱하기 로그 2. 그럼 마4에다가 0.30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2040. 이건 그냥 뭐 산수 계산하면 돼. 다음 3번. 로그의 성질과 문제에 주어진 거 가지고 지금 로그 8은 뭐? 8은 2의 세제곱 3 앞으로 떨치니까 3 곱하기 로그 2. 로그 2가 0.3010이니까 0.9030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4번 20. 자 로그 20. 20은 어떻게 써야 될까? 로그 2 곱하기 10. 그러면 로그 2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 1.3010 이거네. 맞았어? 맞았네. 자 5번 로그 0.2냐? 로그 0.2는 어떻게 써야 되냐? 0.2는 로그 2 곱하기 10분의 1이 0.2네. 그러면 로그 2 곱하기 10분의 1은 쪼개 로그 2 더하기 로그 10분의 1. 로그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얘가 앞으로 떨어져서 얼마다? 마 1이다. 0.3010에다가 마 1을 더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0.699인가? 0.3010 빼기 1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네. 자, 밑에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쟤를 한번 구해보는데 방금 로그 걔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69.1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냐? 5억 오니까 맞지? 그럼 5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5분의 1 가로하고 로그 69.1은 6.91 곱하기 10 맞냐? 그럼 로그 6.91 찾고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이잖아 얘는 1이라고 여기 두 개 쪼개보면 로그 6.91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얼마라고? 얘는 1이라고 6.91 찾아봐라 6.91 제곱근표 찾는 거하고 똑같아 6.91 찾으면 얼마다? 0.8395 6.9 찾고 1 찾으면 되니까 얘가 0.8395 0.839에다 1을 더하면 1.8395를 얼마로 나누라? 5로 나누라 산수 계산하면 되네 이렇게 그냥 표가 나온다든가 값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것만 아마 나오고 계산하면 나오는 이 숫자의 특징이 사실 있거든 그거는 좀 심화 과정이니까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 옆으로 와서 우리 지수 문제도 이런 유형이 있었어 뭐였냐면 그림아 길어 그림아긴데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고 그 식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구하는 문제 우리 문정제,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제 똑같아 이 로그에서도 뭐가 나온다? 이런 어떤 식이 나오고 그 식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고 235번 자 별의 등급이 있대 그 다음에 별의 밝기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게 지구과학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 있는 식이야 수학은 뭐 장난 없어 다 있는 식에 밑에 단면의 반점의 길이가 R인 원기둥 모양의 급수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원기둥 모양의 요 통에다가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그 물에 막 속력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다 너네 원래 있는 다 공식이라고 그거를 딱 갖다가 그냥 우리가 로그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 써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냥 모르겠고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거니까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m은 마이너스에 2분의 5에 로그에 미시 10인 로그 없네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있으면 미시 10인 로그요 로그 i 플러스 c 이런 식이 성립한대 자 저런 식이 성립하는데 m이 뭐라고? 아니 문제에서 m이 뭐요? 별의 등급이래 그 다음에 i는 뭐래? 별의 밝기래 자 밑에 와서 이때 3등급인 별의 밝기는 뭐? m이 3일 때 m이 3일 때 밝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에다가 3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다음에 로그 i 플러스 c 이거야 다음 뭐 8등급 뭐 이때 3등급 등급이 3인 거 그 다음에 얘는 등급이 얼마래? 8이라잖아 등급이 8이니까 8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에 플러스 c인데 이 밝기가 다르겠지 그래서 i3이라 그럴게 3등급인 별의 밝기 i8이라 그럴게 8등급인 별의 밝기 그래가지고 뭐 구하라? 3등급인 별의 밝기는 8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냐 요거 구하라는 거 3등급인 별의 밝기는 8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냐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럼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비율을 구하라는 거 이거분의 이거 i8분의 i3을 구해라 이 말이네 자 뭐를 구하라는 거라고? 비율 i3을 i8로 나누는 거 구하는 거라고 내가 원하는 식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거하고 이거요 근데 i3을 i8로 어떻게 나눌래? i3이나 i8은 어디에 있으니까?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뭐 하면? 빼버리면 나눠지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I3은 I8의 몇 배냐 이걸 구하라는 거였는데 I8로 나누니까 I3을 I8로 나눈 게 얼마냐 I3을 I8로 나눠야 되는데 I3이나 I8은 어디 있다? 로그의 진수에 있더라. 그럼 로그의 진수끼리 나누려면 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8 2분의 5 로그 I8 플러스 C 해서 뺐어. 그럼 얼마? 마5는 이거에서 뺄 때 CC는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야지. 마이너스 2분의 5를 묶고 로그 I3에서 빼기 로그 I8 요거네. 그러면 얘가 마5 마 2분의 5니까 이게 마마 플러스 되고 5 약분되고 얘가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야 된다? 2여야지. 요놈이 2여야 되네. 결국 로그에 뺄셈이니까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니까 I8분의 I3은 값이 2고 내가 구해야 되는 요놈은 10의 제곱이지. 그래서 얼마나? 100이구나. 이렇게 문제에서 식이 나오고 그 식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쓴 다음에 그 주어진 지수 또는 주어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 이것도 연습해야 돼. 그냥 로그의 성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진수에 있는데 나눈 거를 구해야 되니까 로그끼리 뺀 거라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뒤에 넘어가 뭐 누에나마 암컷이 페로몬을 분비해서 수컷을 유인하는데 뭐 뭔 소리야? 모르겠고 뒤로 넘겨서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로그식이니까 로그의 성질을 어떻게 쓸 건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넘어와서 유형 16번은 조금 이제 어려워. 여기서부터 내가 식을 아예 만들어야 돼. 238번 실생활에다가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거기 보다시피 일정하게 증가하고 뭐 일정하게 감소한데 우리 수학상 문제 할 때부터 이런 어떤 활용 문제는 많이 해봤을 거고 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어느 공장에서 이제 식 세우는 거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10년 후에 생산량이 올해의 생산량의 2배가 되도록 할 거다. 자, 올해는 A만큼 생산했다고 해봐. 그럼 내년에는 여기다가 일정한 비율만큼 늘릴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비율만큼 늘릴 거야. 또 늘릴 거야. 또 늘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10년 후면 일정한 비율로 10번 늘린 거지. 그렇게 10번 늘렸더니 처음 양이 몇 배가 되래? 2배가 되래. 이거 풀어라 이 말이야. 식 세워서 식을 뭐 어느 공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켰어. 10년 후에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의 2배가 되도록 하려면 매년 몇 %씩 증가해야 되냐. 지금 이 말이네. 그러면 요거 딱 지우고 R을 10번 곱했더니 2가 나오는 R을 구하는 거야. 자, 10번 곱해서 2가 나오는 R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미시 10인 상용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이렇게 미시 10인 상용로그를 취해. 그러면 얘가 앞으로 뚝 떨쳐져서 10 곱하기 로그 R 이게 로그 2가 얼마나 그랬어? 0.3010이라고 그랬지? 로그 2 밑에 0.3으로 계산을 하네. 고맙네. 0.3은 0.3010보다 더 간단한 숫자니까 땡큐 해야 돼. 땡큐. 자, 그러면 로그 R을 구할 수 있네. 로그 R은 양변에 10분의 1로 넣으니까 0.03이냐? 자, 문제에서 0.03이 나오는 로그가 얼마래? 1.07. 1.07이라냐? 맞아? 그럼 R이 얼마다 이 말이요? R이 얼마다 이 말이요? 1.07이다 그 말이지. 일정한 비율이 그 정가에다가 1.07씩을 곱했다라는 말은 매년 일정하게 몇 프로씩 그 전에 A에다가 1.07을 곱했어. 그럼 몇 프로 증가한 거야? 7% 증가한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몇 프로 증가시켜야 되냐 그랬으니까 몇 프로? 7% 증가시켜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로그의 마지막 유형 240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그, 지수 로그가 딱 끝이 나는데 지수 로그 단어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번 하면 외워야 될 공식, 지수 법칙이라든가 로그의 성질이라든가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지 그 지수의 유형이 있고 로그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풀이법이 다 있다고. 풀이법이 다 동일해.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아마 지수 로그는 처음 배웠을 때보다 조금은 더 쉬워질 거고, 그게 쉬워지려면 아마도 지수 법칙보다는 이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계산하는 거 익혀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1.82 2.553이고 그 다음에 로그 2.3이 0.3617을 이용해서 2.3을 9번 곱하면 얘가 얼마냐를 구할 거다. 자, 이게 얼마냐를 구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이 숫자가 얼마냐를 구하려고 여기다가 상형록을 취했어.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딱 떨쳐지지. 9 곱하기 로그 얼마다? 2.3이지. 근데 2.3이 0.3617이래. 이게 얼마라고? 9 곱하기 0.3617. 3617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면 3.2553 3.2553이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 여기서 중요하고. 자, 로그 2.3의 9제곱 2.3의 9제곱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 상형록을 취했어. 그럼 당연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9는 앞으로 떨치고 로그 2.3이 문제에 나왔다고. 그래서 로그 2.3이 0.3617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3.2553이다. 됐어 여기까지? 자, 거짓말처럼 문제에서 0.253이 나왔네. 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온 거야. 뭐가 나왔다고? 0.2553이 나왔다고. 그럼 이거를 3 플러스 0.2553이라고 쓸 거야. 자, 왜? 0.2553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얼마냐? 1.8이라고 쓸 수 있잖아. 0.2553은 로그 1.8이라고 쓸 수 있잖아. 3은 뭐라고 쓸 수 있대? 윤성이. 로그 밑이 똑같게 해야 되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3은 로그 1000이라고 쓸 수 있다고. 밑이 같은 로그니까 로그끼리 덧셈은 얘네끼리 곱하면 돼. 1.8에다가 1000을 곱하면 1800이네. 끝났어. 내가 아까 2.3의 9제곱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니까 로그를 취해서 쭉 했더니 로그 1800이래. 그럼 당연히 얼마요? 2.3의 9제곱은 1800이었지? 여기다 로그 씌운 거하고 여기다 로그 씌운 게 똑같아야지. 그래서 2.3을 9번 곱하면 얼마나? 1800이다.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 이것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과정을 쭉쭉쭉 쓴 거고, 가는 그럼 뭐요? 가는 얼마 이거지. 이거 계산한 결과 3.2553. 그 다음에 나는 1800이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와 이제 로그를 빠른 속도로 했는데, 다시 너네가 문제 풀 때 한번 보면, 공식 정확하게 암기 먼저,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고 푸는 방법을 암기해서 여러 번 풀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난다고. 지금 아까 대표적인 거로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풀 수도 있는 거 생각이 안 났잖아. 한 번 풀고 생각이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 번 풀고 나면 생각이 날 거니까 항상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머릿속에 잡고 넣으라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남아서